상품 상세 페이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후루룩 그냥 1688 거 그대로 따오고 그냥 그 중간에 상품 사진 워딩, 상품 사진 워딩, 뭐 동영상 짤 뭐 이 정도만 넣으면 된다고 간단히 얘기했는데요. 이제 스탠스를 좀 바꿨어요. 왜냐면 업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욕만 먹을 것 같아서 상품 상세 페이지는 혼이 담겨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내 상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상품 상세 페이지가 안 나와요. 상품을 하나 고를 때도 되게 열과 성원을 다해서 골랐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많이 지쳐요. 상품 8개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상품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만 뽑는데 하루가 걸려요. 꼬박. 그리고 상품 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꼬박 하루가 걸려요.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 사진을 찍었을 때도 톤 보정을 다 해줘야 돼요. 예, 톤 색깔이 다 다르면 안 돼요. 톤 보정을 다 해줘야 돼요. 톤 보정을 하려면은 무거운 포토샵으로 할 필요 없다. 예, 어차피 포토샵 없어도 사진만 가지고 그냥 올려도 상품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데 톤 보정은 포토스케이프 그걸로 할 수 있어요. 포토스케이프는 공짜예요. 그리고 프리웨어예요. 특정한 기능만 유료 버전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는요, 사진 촬영이 제일 중요해요.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감각보다도 사진이에요. 여러분 스튜디오 가시더라도 자연광 스튜디오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를 찍을 때, 아니, 사진을 찍을 때요, 반드시 컨셉을 정해놓지 않으면 가서 한 장도 못 건져요. 미리 내가 연습장을 열어놓고 어떤 사진이 필요하고 어떤 컷 이거 필요하다는 걸 미리 다 연습장에 다 적어놓고 가야지. 그래야지 진짜 스피디하게 막 계속 찍어요. 막 진짜 막 중국 모델 사진 찍는 거 봤죠? 계속 막 포즈 바꿔가면서 찍는 거 그렇게 하듯이 빨리빨리 찍지 않으면 2시간 안에 못 찍어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그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보느냐? 지금 이거를 판매하고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많이 참고를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품 상세 페이지는 또 워딩이 많이 들어갑니다. 워딩은 아까 뽑아놨던 그 60개 키워드가 전부 다 광고가 반영이 안 돼요. 광고로 반영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일 수도 있고 대부분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은 네이버에서 너는 이 키워드는 광고 쓸 거야 안 쓸 거야를 네이버가 다 정해놨거든요.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키워드는 그래도 검색은 그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녹여주면 좋아요, 워딩을. 근데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막상 워딩을 쓰려고 그러면은 못하겠어.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파워블로그에 리뷰 블로그를 많이 볼 것. 예, 내가 이 상품을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능을 중심으로 줘야 될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줘야 될지 그걸 확실히 정한 다음에 그 파워블로그 리뷰를 쭉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쓸 수 있는 말들을 많이 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제 남성분들은 좀 많이 약한데요. 홈쇼핑 채널에서 쇼호스트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을 많이 보세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짓거리는 것 같은데 다 계산되어 있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많이 녹이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확실하게 강조를 줘야 될 부분은 확실히 크게 하고 아닌 것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그림하고 워딩하고 막 그림 바로 밑에 글자 쓰지 말고 몇 칸 좀 띄워갖고 여유 있게 하고 타닥타닥 붙여서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좀 센스 있게 그 정도 해주시면은 워딩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상품 상세 페이지 쓰고 남은 그 중소형 키워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은 SEO에는 나쁘진 않을 겁니다. 워딩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예, 뭔가 창조의 영역이야. 예, 난 이 상품 오늘 처음 봤는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정이 없으면은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애정이 많아야 돼요, 상품 상세 페이지 애정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구성비 순서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거하고 워딩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F나 동영상을 넣을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동영상은 업로드하는 게 좋고요. 네이버는요, 내가 찍은 거 업로드하는 게 좋아요. 어디서 끌고 와갖고 링크 다는 건 안 좋아요. 다른 건 링크 달아도 돼요. 그리고 GIF 파일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상품을 개봉해갖고 입는 모습이나 상품을 보관할 때 이렇게 말아서 보관을 하세요 라고 할 때 그렇게 말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상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상품에 털이 많은 상품인데 털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 이렇게 만져서 복실복실한 부분을 좀 GIF 파일로 넣거나 그런 게 좋아요. 상품의 라이블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GIF 파일은 꼭 그렇게 넣어주세요. 다음,
사실 이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순서예요. 그림도 찍고 워딩도 다 했는데 어떻게 순서를 정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연구를 했을 때 이렇게 주면은 그래도 80점은 받겠지라고 하는 순서예요. 순서 바뀌어도 돼요. 제게 정답은 아니에요. 바뀌어도 돼요. 아셨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플러스톡 친구를 맨 상단에 두면서 고객이 그거를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이제는 상품을 제일 먼저 위에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카카오 플러스톡 친구나 그리고 뭐 무료 배송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맨 아래에 넣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요. 챕터 1에서는 이벤트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구매 후기 그리고 무료 배송 이벤트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처음에 상품을 소싱을 할 때 비슷한 상품군을 소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것도 사면서 이것도 살 수 있게끔 하려면은 얼마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하면서 묶음 배송을 유도할 수 있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없잖아요. 하지만 내 상품은 이미 누군가가 팔고 있는 상품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구매 후기를 갖고 와서 조금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너무 길면요, 너무 길면은 꺼버려요. 나는 본품을 빨리 보길 원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너무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브랜드 컨셉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상품 상세 페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기능 상품을, 건강용품을 팔고 있어. 그러면은 판매자가 직접 써보고 운동 효과가 있었던 상품만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입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애묘인으로서 정말로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싱을 했다, 뭐 이런 뭔가 컨셉을 주게 되면 조금 신뢰도가 좀 향상하겠죠. 그런 느낌의 이런 브랜드 스토어를 주는데, 이때 로고를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자신 있는 사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빵 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되게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쇼핑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모바일 최적화 화면으로 올려요. 그러면요, PC로 보게 되면 요만해요. 그러니까 그림의 넓이는 넓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PC로, 모바일로 보게 되면 다 줄어들거든요. 단 줄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맛있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엔터를, 그 모바일에서 보고 엔터를 다 하나씩 쳐줘야 돼요. 맛있까지 나오고 눈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짭으로 들어갔고. 그거는 꼭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글자를 크게 하지 않으면은 모바일에서 더럽게 조그매요. PC, 모바일 둘 다 쇼핑 많이 해요. PC에서 보고 모바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알죠? 모바일로 바로 결제하는 사람도 있지만 PC에서 보고 모바일로 거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보고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사람 많으니까 PC도 무시하면 안 돼요. 둘 다 최적화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특히 줄간. 나 그런 사람 너무 답답해. 예.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사진 넣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형 키워드라든가 내가 내 상품을 사랑해서 정말로 나올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품을 정할 때 내가 정말로 네이밍을 한번 해봐라 얘기했죠.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싱을 할 때도 물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물건을 네이밍을 만들게 돼서 잘 팔리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검색어를 뭘로 유입해서 되는지 사는 게 다 나와요. 네이버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키워드를 계속 만들고 작업을 하고 광고도 때리고 그러다 보면 그 키워드 나만 쓸 수 있게 상표권을 나중에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해가는 거죠. 한 상품 독점하고 싶으면 나중에는요. 아시죠? 해서 이런 식으로 메인 사진을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비자 니즈, 문제점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데, 소비자 니즈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줄 때는 항상 건강하고 건강, 그리고 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거를 써주는 게 좋아요. 필요 없어도 사게 되는 거 그렇게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의 니즈와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테일 커트를 막 쓰는 거예요. 또 써주시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1688에서 무슨 실험 같은 거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뭐 증 같은 거를 블러 처리해갖고 올려주고, 중국말인데 다 블러 처리해야죠. 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셀링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제품의 스펙이 나와야겠죠. 제품이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몇 그램이고 길이는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또 디테일 컷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테일 컷이 살아있고
디테일 것을 계속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은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는요, 길면 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짧아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진을 많이 써주는 상품 스펙과 셀링 포인트 이런 거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필, 제품의 어필을 할 때는 이제 두 번째로 자신 있는 사진을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짤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짤은 메뉴에 있으면은 로딩이 안 되면 하얀색 백지로만 나와요. 예, 로딩하는데 속도가 조금 걸리기 때문에 PC 사양에 따라서, 그쵸? 그때 넣어주시게 되고, 그리고 요 사이 하나 더 들어갈 게 이제 4PL 업체나 3PL의 업체에 창고 사진을 넣어주면 좋아요. 창고가 아마존 FBA 창고처럼 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예, 뭔가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뭔가 집에서 출고되더라도 내 방에서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여주는 것보다는 창고의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검품검수해서 깔끔하게 포장해서 니네 집으로 가고 있어, 도어 투 도어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저는 포토오기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포토오기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이 상품 어디서 갖고 왔어요? 중국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쵸? 1688에서 갖고 왔다는 뜻은요, 1688은 도매국이고 G마켓은 소매점이잖아요. 중국의 소매점 어디예요? 타오바오잖아요. 타오바오에서도 분명히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포토 후기를 다 긁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마지막에 확인 사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토 후기를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만들어서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꾸며주시게 되면은 꽤 괜찮은 상품 상세 페이지를, 내가 한 번도 제작은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85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진이에요. 사진이 정말 세련돼야 돼. 정말 좋은 스튜디오 예약해서. 근데 스튜디오도 1시간에 3만원 넘는 스튜디오는 오바야. 예. 돈을 아껴야 돼요. 원가가 너무 비싸지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가격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셨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 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마다 이제 다들 뭐 CJ를 쓸 수도 있고, 롯데를 쓸 수도 있고, 로젠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하는 반품 규정이라든가 교환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고객센터 전화번호나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톡 친구나 뭐 이런 것들을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절대로 고객하고 싸우지 말 것. 아무리 고객이 짜증나게 하더라도 그냥 싸우지 말 것. 왜냐? 어차피 이겨봤자 원가 정도 우리가 얻어가는 것 정도잖아요. 예. 그냥 막 뭐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주고 새로 배송해 주세요. 그냥 하나하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딜 가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진상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 중에 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꼭 죄송해요. 저 너무 많이 당해갖고 그래서 배송 템플릿에다가 꼭 그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스토어에서 여러 개 갖고 와갖고 내가 차용할 말은 쓰고 뺄 건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셨죠?